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되어줄 요인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출발은 관망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미국의 소매 판매 예상을 하회했고요. 설날 연휴도 임박한 상황 속에서 야간 선물은 0.1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섹터 단에서는요. 알파벳이 유럽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AR 투자와 관련된 자금 조달 규모가 3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2차 전지주에 영향을 줄 뉴스로는 블룸버그의 보도, 스텔란티스가 삼성 SDA 합작 사업 철수를 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단에서는요.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트너사인 에보뮌이 보이시듯이 아토피 신약 후보 2회 이상에서 긍정적인 발표를 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이전한 물질이기도 한데 뉴욕 증시에서 에보뮌이 70% 이상 급등 마감합니다. 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매도로 좀 주가가 좀 밀렸는데 개장 이후의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 분위기로 좀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시장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한 줄, 한 단어로 묘사가 가능합니다. 바로 대기 모드죠. 이번 주에는요, 미국의 굵직한 지표들이 여럿 발표가 됩니다. 어제 캐비넷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시장에서는요, 그 전일 월요일에 급등한 상황에서 헬셋이 혹시 이 고용 지표를 미리 본 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수치가 안 좋으려나 하는 경계감이 관망세로 이어진 겁니다. 참 이 경제 지표라는 게 어려운 게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안 좋아도 문제죠. 연준의 의사결정도 좀 복잡해지고요. 간밤 미국의 소비를 나타내는 1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에 대한 경계감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주시하셔야겠고요. 여기에요. 우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T+2 제도 설 연휴 전, 그러니까 금요일에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 변수도 시장 관망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당장 오늘은요, 2월 초 잠정 수출 지표가 9시경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내용이 지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오늘장 투자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해보고요. 앞서 언급한 미국 경제 지표 관련 경계감, 큰 맥락에서 수급에서도 좀 영향이 느껴집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보이시듯이 월요일과 화요일 매수를 했지만 다만 매수 규모가 어제는 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망 기조가 느껴지는 건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난주까지 선물을 그렇게 팔다가 월요일과 화요일 초록 색깔 그래프 선물을 매수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오늘도 코스피 선물을 좀 매수를 해준다면 큰 틀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상방으로 변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기에 마찬가지로 오늘장 선물 외국인 수급 흐름 매수 여부도 주목해 보시죠. 자, 그리고 어제 섹터 단에서도 한 가지 느껴졌던 특징은 바로 로테이션 순환매입니다. 대형주, 특히 반도체주가 약했고요. 방산주들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은요, 오히려 내수주로 쏠리게 되면서 유통, 면세, 그리고 소비재 관련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소외가 됐었던 항공, 건설도 긍정적인 분석, 실적 전망 속에서 빨간불을 켜냅니다. 업종 내에서도 키 맞추기가 진행되면서 자동차 업종은 중소형 부품 기업 중심의 순환매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 어제 눌렸던 반도체부터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삼성전자의 최근 7거래일 추이입니다. 보이시듯이 업과 다운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2월 4일 종가가 16만 9천 원 선, 9일에는요. 프리마켓에서 한때 7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으나 반작용처럼 이 17만 원 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거의 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업황 자체 호황의 신호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요. TSMC의 1월 매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듯이 1월 매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TSMC가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예상하는 매출 증가율 30%를 웃도는 수치인 점을 외신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조업 일수가 더 많았기에 기저효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반도체주 분위기, 이 그림이 되어줄 미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미 증시 반도체주 분위기 보이시듯이 숨고르기가 좀 느껴지죠. 엔비디아가 0.7% 빠졌고요. 메모리주 급등에 따른 차익 현상 매물 출회되면서 샌디스크가 7% 밀립니다.
어제 우리 반도체주는요, 이미 한 차례 쉬어갔기에 오늘 미증시 그림과 같을 거라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재료 자체는 관망 기조라는 점, 그런 만큼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9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1일에서 10일 잠정 수출 지표, 반도체 수출 내용 중요하게 주목해 보시죠. 앞서 특징 섹터를 통해서 소외 가치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유통 내수주는 스토리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가능성, 여기에 중국 춘절 그리고 한일령 수혜 기대감이 겹칩니다. 여기에 주도주들이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유독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요, 외국인 수급입니다. 워낙 시장이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수급을 볼 수밖에 없는데 6일에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좀 나오기도 했으나 롯데쇼핑, 이마트, 신세계 등이 포함된 유통업종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유통업종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소외주들, 예를 들어 운송창고, 음식료와 담배, 섬유의료 업종 등등등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여기에 기관 매수세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업종들인데 오늘 머니플러스 전문가에게 계속 이 소외주 관점의 질문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이시듯이 블룸버그는요,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 합작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철수를 추진 중이다, 철수를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합니다. 스텔란티스는요, 지난주 220억 유로 규모의 손상차손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손상차손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여러 이유 등으로 회수 가능액보다 낮아졌을 때 그 차액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스텔란티스 전기차 사업이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그동안 쏟아부었던 투자금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대규모로 이 손상차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 손상차손 공개와 이번 합작사 철수 추진도 좀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뉴스를 보자마자 떠오르는 건 5일 전 뉴스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의 캐나다 합작 법인을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는 내용이죠. 스텔란티스가 약속한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고 전기차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명목상의 가격으로 스텔란티스가 LG 에너지솔루션에게 지분을 넘긴 건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이 합작 공장을 ESS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는 미국 인디애나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고 이 공장도 건설 중인 상태입니다. 블룸버그는요, 보이듯이 스텔란티스가 제3자에게 이 공장과 관련된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삼성 SDI 이 공장, 그러니까 해당 코코모 공장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아직 전반적인 상황은 좀 유동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후 스텔란티스 행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삼성 SDI가 이 합작 공장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바로 이 이슈의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관련 뉴스도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요. 미국 백악관 한국 대미투자특위 출범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25%로의 관세 재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변수는 비관세의 장벽입니다. 오늘 보시듯이 여한구 산업통상교섭본부장과 릭 스위처 USTR 부대표가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회동 역시 함께 주시해 보시죠. 오늘 매크로 변수의 설이라는 이벤트 특성상의 관망 기조도 좀 느껴지는 우리 증시, 바로 이어서 이충원 대표와 함께 순환매 속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와 함께 관망 기조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환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은 이 순환매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반도체로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파른 상승세로 지수를 견인해 오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17만 원을 터치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돌파는 하지 못한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90만 원을 터치했지만 마찬가지로 90만 원 그 이상 돌파는 아직 하지 못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랄까요, 변동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17만 원 그리고 90만 원 선이 일종의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궁금한 건 향후 주가 방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향후 주가 방향성은 더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는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이지만 마이크론은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종목마다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AI 관련한 이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이제 생각을 더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 부족에도 단기적인 과열 조정 국면이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압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컨센을 상회했는데도 이러한 모습,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매수 사이드카도 걸리고 매도 사이드카도 걸리고,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단기간에 체험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올해 EPS 주당 순이익을 상향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외국계 증권사도 SK하이닉스가 정말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은 목표 주가는 16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삼성전자는 28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케이스별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데, 제가 뭐 지난주 아마 지지난주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하락할 때 사야 됩니다. 중간에 하이닉스가 그때 매도 사이드가 걸렸을 때 많이 밀렸었거든요. 또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그때는 주식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하니까 어제가 기회였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단기적인 박스권에 주가가 갇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매물이 계속해서 소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그거에 대한 소화할 수 있는 트리거가 뭐든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하나로 미국에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만약에 크게 상승을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일단은 5만 전자였던 게 지금 뭐 16만 원까지 오고, 하이닉스도 지금 87만 6천 원까지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10%또 만약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사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또 가야 되는 이러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서로 치고받는 공방전의 느낌이고, 그러나 결국은 산업은 성장을 할 것이고 이 회사들은 더 수익성이 좋아지고 더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뚫어낼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부장은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엮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어제 소부장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비교적으로. 네. 그런 반면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 이걸 비교해 보면 이미 투자자들은 좀 아는 거 아닐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매수 기회다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다 보니까 낙폭이 깊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기회는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대형주와 이런 소부장의 중소형주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소부장 왜 안 올라가죠?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종목이 갈까를 막 찾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어제 소부장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냥 여의도에서만 나왔었던 얘기긴 하고 확인은 안 된 얘기인데, 비하인드네요. 네, 연기금 소싱을 신규로 받은 운용사들이 설 연휴 이후에 운용을 하기 전에 기존 포트를 벤치마크에 붙이기 위해 이런 언더웨이팅하는 과정이 발생했다라는 얘기. 수급적인 요인이네요. 네, 수급적인 이슈가 좀 더 컸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변동성에서의 기준은 웬만하면은 수급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오히려 뭐 실적 밸류에이션 다 중요한데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ETF라는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 또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또 무시할 수 없는데, 어제 약간 그러한 영향이 소부장에 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부장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소부장도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까? 소부장은 말 그대로 소재, 부품, 장비 또 세 가지의 영역에서 다 분류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나 이렇게 딱 다 좋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부장도 좋긴 한데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포지셔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라리 더는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종목들이 있는 다음에 소부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메모리 업황이 좋다 보니까 네. 반도체 투톱을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베누지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베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식장, 호텔 그리고 골프장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 아닙니까? 되게 뜬금없는 건데 이 회사가 뭐 예전에 자산주로 좀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시점에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3.6배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예식장, 호텔, 골프장 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업체인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가 아마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180만 주 가까이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냐?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이 회사 매출액이 344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103억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이 543억 원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더 많이 나왔네요. 매출액보다 순이익이 더 나오는 회사는 사실 우리가 잘 못 보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영업 외딴에서 나왔다는 건데 결국은 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 가치가 너무 높아졌다거나 혹은 배당 소득도 네,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어찌 됐든 금융자산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 4분기 기준 이 회사의 보유 주식 가치가 한 2,200억 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유형자산이나 투자 부동산을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뭐 호텔이나 예식장, 골프장 같은 거는 특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뭐 홀당 100억 원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그 금액이 5,200억 원으로 합치면 약 7,4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회사가 진짜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라고 본다면은 수량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회사가 과거 삼성전자 주식을 200억 원을 담보로 교환 사채를 또 발행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에서 더 나올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또 16.6%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부한 금융자산, 삼성전자에 대한 뭐 당기순이익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 이 회사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주가의 가파른 상승이 있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뭐 베누지를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 또 다른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회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본다면은 또 베누지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시간 댓글에서 중소형의 달인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베누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베누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를 체크를 해보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관련해서 이제 국산 NPU가 탑재될 가능성 부각이 되면서 퓨리오사 AI 관련주, 특히 퓨리오사 AI 관련주 안에서도 창투사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뭐 TS 인베스트먼트, LB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등등등.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건 이게 단기 테마성 재료가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 시점 관련주들 투자 매력도는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모멘텀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립된 지 10년도 안 된 회사이긴 한데 정말 크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좀 굉장히 또 중요한 기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AI 추론 특화 NPU를 개발하는 회사고 지금까지 투자 금액을 약 2,400억 원 받으면서 기업 가치는 8천억 원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레니게이드 양산화 그리고 LG 엑사원 도입 등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나 뭐 늦어도 올해에서 내년 정도에는 또 상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가 AI 센터에 국산 NPU를 일정 비중 한다라는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또 이 업황의 긍정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지금 딱 시기는 좋다라는 관점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련주들을 한번 보면 DSC 인베가 초기 프리 A 시리즈 투자를 하면서 약 지분을 10% 갖고 있을 것이다라는 또 추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4x4라는 회사도 화질 개선 AI 솔루션 워보이의 탑재를 좀 협업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외에 TS 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 엑스페릭스 같은 테마주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또 뭐 나라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게 스페이스X에 지분이 있네 라고 해서 부각이 됐었던 최근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약간 DSC 인배 정도가 일단은 가장 좀 괜찮은 대안일 것 같고, 그 외의 기업들은 뭔가 가치 평가를 하기가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럼 시총 1조로 하니까 10% 갖고 있으면 이 지분 가치는 1,000억이네. 되게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이 회사랑 뭐 탑재하는 걸 협업을 했다던가,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옛날에 이거랑 뭘 했대, 이 회사랑 뭘 할 수 있대, 이러한 부분은 그 회사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따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DSC 인베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급해 주셨던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랑 미래에셋 증권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슈로 좀 부각된 결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외주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 소외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건설업종부터 그동안 좀 무거운 종목으로 여겨졌던 유통, 홈쇼핑, 그리고 뭐 정유, 항공과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는 스토리가 쌓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건설주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어제 리포트를 보니까 신영증권에서 건설주도 AI 인프라와 관련해서 수혜가 가능하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목표가 상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전이라는 새로운 모멘텀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다만 사실 건설의 본업,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뭐 지금 전망이 긍정적인가라는 의구심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건설주들도 참 다른, 우리가 아는 딱 대기업 이런 건설사들도 재무제표를 보면 좀 더 차별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설명이 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정부가 이런 침체 완화를 위해서 공공투자 확대와 뭐 지방 SOC, 뭐 철도, 노후, 인프라에 대한 거 예산을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주택 안정 공급과 공사비 상승률 관리 정책으로 건설사 유동성 안정화에 대한 거, 그러면서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방금까지 나왔던 화면에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걸 그 자료를 봤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었던 거는 이제 원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과연 지금의 본업에서 나오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PER 5배에 있었을 때 아틀라스로 주가가 2배를 갔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건설주가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를까? 그것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원전에 대한 해외 진출 기대감이 저는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붙었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네요. 스토리가 있어야 오르는 시장이다 보니 그게 붙은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현대건설은 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안산 송도 쪽에, 대우건설은 전남 쪽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 DLNC 같은 종목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원전과 관련해서 팀코리아도 있었고, 해외에 대해서 건설 시공 능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뛰어난 부분은, 그거는 누구도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의 먹거리를 건설 본업보다는 이런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해외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채워 나갈 수 있다면은,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 안에서 만약에 종목을 본다면 언급을 해주신 원전 모멘텀, 그리고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들을 보는 게 나을까요? 네, 그래서 뭐 현대건설이나 뭐 DLENC 정도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것 같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좀 목표 주가를 좀 세게 낸 곳이 있어가지고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급등했죠. 네, 시장에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시가총액이 크고 좀 탄탄한 회사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함께 짚어봤고요. 그리고 소외주 관점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바로 유통업종입니다.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 스토리들이 붙었는데, 유통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규제, 특히 새벽 배송을 이제는 허용할 것이다 라는 입장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2월 초만 해도 83,300원 선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전일에는 113,500원까지 올랐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붙었는데, 이 스토리도 계속되면서 유통주 추세적인 상승, 구조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부의 유통법 개정 말씀 주셨던 새벽
배송을 허용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의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마트 롯데쇼핑이 주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또 여러 이슈가 부각이 됐었죠. 정보 유출 3,367만 명, 배송지 뭐 1억 거의 5천만 건에 대해서 뭐 유출이 됐다라는 어제 또 기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홈플러스의 뭐 회생에 대한 이런 반사이익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국한된 뭐 특성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새벽 배송,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밤 10시에 주문을 해도 일어나면 와 있고, 이런 정말 편의성을 편리해요. 무시하기는 사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의 그 시간 사이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면은 오늘 사서 내일 모레 오는 것도 만약에 빠르다라고 했다면은, 이게 이제 내일 갖다 주니까 이제 그 내일 모레 오는 게 왜 이렇게 늦게 오냐라는 이 약간 우리의 그런 생각에 대한 구조를 좀 변화시켜 놓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나스닥에도 상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기존에 이런 쿠팡의 점유율이 높고 그거를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크게 이제 단기간에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오히려 회원이 늘었다라는 이러한 언론 자료도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우리 일상을 완전히 장악한 이러한 플랫폼이나 회사의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유통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지금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더해지면서 항공주들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같은 결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항공주들 추세적으로 전환 신호로 봐도 되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AI 반도체나 전력기기, 원전 이러한 산업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 기대감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건 현실입니다. 뭐 최근에 뭐 기체 공급나 보잉의 정상화 뭐 이런 부분, 글로벌 여객 수요 프리미엄화로 뭐 2026년에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이다. 환율의 하락에 대한 수혜, 중국 동남아 노선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다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실적이나 환율 뭐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해외 방문객이 이제 3천만 명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모멘텀과 실적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정부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인바운드로 보면은 와서 뭘 할까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주 보는 것도 되게 많이 또 유행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문화가 많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항공주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 있겠으나, 이게 왜냐하면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인바운드로 연결을 지으면은 뭐 소비 관련주들이라던가 뭐 여행 전반적으로 다 엮일 수 있는, 화장품도 다 같이 연관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겠으나, 너무 그 기대치가 높아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항공주 관련해서 코스피 기업이긴 한데 저희가 좀 탐방을 갔다 왔었던 스몰캡 기업이 하나 있다면은 그 로밍 도깨비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여행 갈 때 네.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건가요? 네, 이제 해외 이심을 하는 건데, 이제 저도 예를 들면은 요런 그 로밍을 해서 해외에 가면은 약간 좀 떨어진 거리를 가면은 제가 이제 바로 현지 통신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밍 도깨비 같은 이러한 이심 로밍 서비스를 하면은 가격을 더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네트워크가 되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에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도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가 해외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3천만 명 시대가 오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 로밍은 할 텐데, 뭐 통신 3사 통신사에 대한 로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하는 이심 서비스를 또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은, 뭐 이거를 사실 로밍 도깨비를 아는 사람은 사실
되게 많이 알고 저도 주변에 물어보니까 제 나이 또래는 잘 모르고 일단은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왜냐면 싸니까 나갈 때 가성비가 되게 좋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로밍 도깨비도 아마 안다라고 한다면은 상장사 유엔젤이라는 기업하고도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우리 주변 일상에 있는 뭐 또 다른 상장사가 하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젊은데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유엔젤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항공주 이야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외주 관점에서 계속 짚어봤는데 어제 그간 많이 달렸던 우주항공주들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이스 X 모멘텀이 붙으면서 관련주들, 특히 미래에셋, 벤처투자와 같은 종목들 급등을 하고 어제는 숨고르기에 나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아직 스페이스 X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장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정을 기회로 삼아봐도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회를 조정으로 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생각과 내 손이 움직이는 건 좀 다른 영역이다 보니 아까 반도체 얘기했을 거랑 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이제 지난주였었죠. 하이닉스가 80만 원이 깨졌을 때 사야 되나? 아닌가? 더 빠지면 사야 되나? 고민을 하는 것처럼 원래 하락할 때는 사는 게 어렵습니다. 상승할 때 파는 것도 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겠으나 스페이스 X에 대한 이런 상장 기대감 그리고 방산에 대한 이런 부분 왜냐하면은 뭐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뭐 유럽, EU 쪽에서도 어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고 트럼프의 그런 행보와 같이 맞물려서 본다고 했었을 때에는 우주 항공도 있지만 방산 쪽으로도 본다면은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게 부각이 언제 어떻게 될 뿐이냐의 차이인 거지. 그래서 상장 모멘텀은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는 조정은 있고 박스권은 있을지언정 재차 돌파하는 경우가 사실 그 모멘텀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나왔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부분 그리고 상장에 대한 그런 그런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 결국은 이 관련 종목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재차 신고가를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주가가 당연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담아가는 그러한 접근으로 가시는 게 아마도 제일 좀 편안하게 매매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나눈 이야기들 반도체부터 해서 그동안의 주도주 이야기 해봤고 또 소외주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한 재조정을 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도주와 그리고 소외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업종들 비율,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좀 좋을까요? 기존에 예를 들면은 뭐 시장을 주도하는 여러 대장주 섹터들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뭐 8대 2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부분을 7대 3, 6대 4 정도로는 좀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게 투자자 예탁금 어제 또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10조 원이 빠져가지고 이제 100조 원이 거의 2주 만에 이제 깨졌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의 또 반등이 있었는데 요즘 삼양식품을 아마 한국경제TV에서도 출연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아마 거의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소외가 됐었고 심지어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115만 원이 좀 안 되는데 외국계에서 200만 원을 얘기했는데도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계에서 얘기하면 주가가 더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데 어제 소비재 섹터가 또 이렇게 올라온 거면 이제는 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까 아니면 그동안 너무 억눌려 있었던 소비재에 대한 관심으로 낙폭화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는 이러한 또 부분이 부각이 되는 또 시기가 올까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물론 그 후자가 온다라는 거는 100% 가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뭐 예를 들면 8대 2였던 거를 뭐 7대 3, 6대 4 정도로 낮추면서 이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은 늘려놓는 것도 뭔가 하나의 좀 포트폴리오 대응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면 제가 앵커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딱 포착을 했던 한 가지 특징이 소외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업종들 보면 2월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업종들이더라고요. 이것도 아무래도 소외주 로테이션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봐도 되는 걸까요?
이제 뭐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뭐 어떤 한 특정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는 좀 눈을 돌리는 시기가 또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근데 이거는 어제 하루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이틀, 3일 지속이 된다라는 거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통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매수의 시기를 보는 거는 일단 며칠 정도 그 기간이 유지가 되면서 예를 들면 저항선을 뚫고 나오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이러한 이론적인 거를 본다면은 뭐 하루 이틀로는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일, 3일, 일주일 지나가면서 근데 시장에서는 만약에 주도했었던 섹터들이 조금씩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그러한 자본에 대한 이동은 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그리고 연휴 전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지금까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